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정욱TV에서 미국의 그 모스탄 교수에 대해서 날마다 한두 개씩 방송을 하고 있고, 어제는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이 모스탄 교수의 그 서울대 정문에서 강연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스탄 교수가 어제 서울대에서 한 강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4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드디어 그 접견을 합니다. 이 문제. 그리고 그 서울지방경찰청이 모스탄 교수 그 고소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한 겁니다. 거기에 본격 수사를 착수했다. 이런 한 3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에서요, 강연이 있었는데, 원래는 화암교수회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 학교 측에서 서울대가 부끄럽게도 장소를 불을 했어요.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지성의 전당, 대학이, 그것도 세계적인 서울대학이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이재명 정권의 꼬리를 내려서 이런 강의도 못하게 막는 참 이게 치졸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도 더 많은 분이 또 왔기 때문에 어제 대성황이 됐습니다. 물론 반대 애들도 몇 놈 있었죠. 좌파들 있잖아요. 주로 대진년이나 이런 좌파들이 실제 강연 1시간 전부터 계속 반대 시위를 했어요. 대진년이 뭐랬냐? 모스탄과 거구 세력은 지성의 전당인 서울대학교를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 추방해라. 거구 세력 규탄한다.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복구이라는 망상을 품는 저들을 대학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런 완전히 미친 개짖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을 떠받드는 추종하는 이런 대진년, 이 자들이 극좌파입니다. 극좌파. 이런 자들이 서울대에서 오히려 큰 소리 치니까 날아가기에 참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탄 대사는 당당하게 소신 있는 발언, 강연을 했던 겁니다. 실제 모스탄 교수의 핵심 강연 내용은 어제 뭐냐? 핵심 내용은 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헌신하려는 모든 리더는 어둠 속에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렇다.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헌신하는 모든 리더들은 어둠 속에 있다. 탄압받고 구속되고 이런 핍박, 억압을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영향을 받고 선거 조작의 위험성도 미리 봤다.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만 여러 모든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하는 이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 무관하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떤 형태로도 민노총이나 간첩들 지령을 내려서 어떤 형태로도 선거에 개입합니다. 그걸 윤 대통령은 미리 받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모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스탄 교수가 뭐라 했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잠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어섰던 분이고 계엄 선포를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모으려고 했다. 잠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어섰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그래서 일부에서 계엄이 계몽령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뭐 저는 모스탄 교수의 그 지적이요. 이게 오히려 미국 주류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주류의 생각이 지금 공산당, 특히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심각한 영향력 하에 우리나라 선거가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철저한 검증, 아마 이제 그 미국이 선도적으로 이제 그 FBI나 또 미국에서 먼저 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국제적인 연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수사도 연대해서 아마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거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데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 서울대 강연은 아마 이제 그 모든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다룰 정도로 상당히 그 국내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모스탄 교수가요. 오늘은 이제 그 접견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이런 개망나니 특검 수원에게 전면 보이콧 거부하고 아무도 안 만나요. 그러나 그 모스탄 교수에게 그 당연히 반가운 동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접견을 하는데 이건 이제 교정당국도 문제야. 이게 뭐 교정당국도 참 이게 눈치 보는 게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그 모스탄 교수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교수가 아니고요. 실제 그 옛날에 국제형사사법 대사까지 하고 사상의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뭐 장소 변경 접견 이걸 보통 특별면회를 합니다. 장소 변경 접견 조금 이게 시간도 더 주고 편하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장소 변경 접견 특별면회도 이제 그 녹음을 합니다. 뭐 메모도 하고 그러게 그 시간도 좀 더 여유가 있고 또 바로 직접 마주보고 대화가 되는데 근데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일반 접견을 한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는 교도소가 조치라 봅니다. 일반 접견은요, 우리가 이제 이거 완전히 유리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 분리돼 가지고 시간도 그 10분으로 짧아요. 뭐 거기에 통역을 또 하면요, 과연 이게 몇 마디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홀대라는 게 눈치를 보고 정말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요즘 이게 조국이나 이화영이는요, 하루에도 이게 특별면회 몇 번 합니까? 수백 번 특별면회 기록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부탁하면 뭐, 또 이렇게 검사나 특별면회는 웬만하는 게 조금만 빽이 있고 뭐, 연줄이 있으면 특별면회 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은 사람들 특별면회 소개시켜주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제일 자유로운 게 변호인 접견이고,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도 없고, 모든 비밀이 보장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면회라 해서 장소 변경 접견, 이거는 이제 그 시간도 뭐 보통 한 뭐 15분 이상 20분 주고 이제 그 직접 만나서 대화가 되죠. 근데 이거 일반 접견한다? 이거는 도저히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일반 접견할 수 있는지, 그럼 이게 일반이라고 섞인다는 건지, 제가 이게 그 윤곽근 변호사님이 간다 하니까 장소 변경 접견 아닌가? 대통령이 접견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대통령이 일반인하고 같이 줄 서가 10분씩, 시간은 10분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접견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장소는 일반인이 일반 접견하는 그 장소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이 전속적으로 대통령이 따로 독방에 있으니까 그 옆에 아마 그 접견실을 두고 한 10분 정도 거르게 일반 접견을 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장소는 나중에 그 윤곽근 변호사한테 여쭤보면 되겠지만 대통령은 순수한 일반 접견은 일반인들이 일반 재수들과 섞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불가능할 거고 아마 대통령이 전속적으로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이 옆에 독방 옆에 있고 거기서 이제 한 10분 정도 윤곽근 변호사와 통역 이래서 그 접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오상종 단장 이 고소한 게 그 정식으로 배당돼 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데 근데 조사를 못 할 거예요. 이거는 못 합니다.
실제 그 민주파출소 김동아 이 장각이 대장동 변호사인데 교속이 뭐 고소한다 말만 하지 제가 알기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식으로 고소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아마 못할 거예요. 또 이렇게 오리발 내민다. 자기들이 고소해나면요. 그러면 이게 관련자들 그때 다 불러가지고 소년은 또 그 안동댐 사건의 목격자 여러 사람에게 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게 후폭풍이 터질 거예요. 따라서 그 이재명과 민주당은 못하고 아마 이제 그 오상종 단장이 역설적으로 이제 그 조사를 위해서 고소한 거죠. 모스탄 대사를 뭐게 처벌하려고 고소한 게 아니고 이재명의 그 중학교 때 그 강간 살인 안동댐 사건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소한 거니까 아마 이제 경찰이 고소하는 조사는 신용만에다가 종결하지 않을까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당당하다면 그 민주당 이재명 당당하다면 그 고소를 하라니까요.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고소해서 그 진실을 한번 그 밝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그 좌파들이 고소는 못 하고요. 계속 가는 데마다 모스탄 위협하고요. 뭐 테러를 가려고 협박하고 그다음에 그 온데 그 압력을 넣어요. 서울대도 압력을 넣었지만 서울시에서도 특강 취소하고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도 행사를 못하게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때 그 정대철 헌정회장 우원식 어제 서울대도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서울대 그다음에 그 서울시 그다음에 국회 그리고 온갖 협박과 위협 이런 데 그 압력만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데 그 모스탄 대사는요 전직 외교사절 대사입니다. 이거는 비엔나 협약에서 다 이제 그 외교관에 대해서 협박 폭행은 가중처벌이 되니까 좌파들 항상 그 만에 하나 그 위해가 있다면 가장 강력하게 그 대응해야 되고 또 미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에 대한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테러하고 똑같이 미국은 대응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주 동안 계속 그 모스탄 교수가 많은 활동을 할 텐데 좌파들이 완전히 계속 그 테러나 지금 협박, 방해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서 반드시 모스탄 교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4시에 이제 그 접견이 있으면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 암흑기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이게 그 희생한 윤 대통령처럼 이런 데 그 리더들이 암흑 속에 진짜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걸 이게 그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모스탄 교수이기 때문에 이분의 움직임 우리가 계속 그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요. 또 이분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연대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모스탄 교수를 지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